음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이 넘도록 강의를 하고 상담도 하고 책도 지금 5권째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음양에 대한 정의를 논하는 책은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자는 음양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불경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도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부처님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용어나 학문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음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남자는 양, 여자는 태양은 양, 지구는 정신은 양, 육체는 이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 저것은 저것은 양, 이것은 하면서 평생을 쫓아다녀도 음양의 개념을 잡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주상에서도 양으로 태어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음으로 태어나는 남자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음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접근을 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의 예를 한번 보죠. 자동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운전자의 의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양이고 자동차는 음일 겁니다. 앞에서 하늘은 양, 땅은 정신은 양, 육체는 이라는 예를 한번 들었었죠. 운전자는 어느 차건 자동차만 있으면 자신이 마음 먹은 곳을 충분히 갈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지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동차가 가는 것으로 보이죠.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든 비행기든 선박이든 열차든 그 이치는 같을 것입니다. 그럼 정신과 육체는 어떨까요?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육체 스스로는 움직임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자동차와 좀 흡사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균형입니다. 운전자와 자동차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오토바이를 아무리 잘 탄다고 해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비행기 운전자도 선박을 조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가끔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대상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많이 키웠다는 것이죠. 균형에 맞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른바 고전이라 불리는 서적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들 대부분이 음양을 노는 것을 보면 양은 적극적, 능동적, 밝음과 힘이 세고 강한 느낌, 거칠고 굵은 느낌 등으로 표현을 하고, 음은 소극적, 수동적, 그리고 어두움, 부드럽고 가늘고 연약한 느낌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 음양의 정의는 아니죠. 음양의 성질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어떤 분은 여자 레슬러나 여자 격투기 선수들은 양으로 보고 남자 발레, 무용 전문가 등은 음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를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누구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자, 남자를 양으로 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자를 음으로 보는 이유, 그 생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숙성, 잉태, 그리고 탄생을 시키는 그 바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의 품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양이 탄생되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면 양이요, 딸이면 음일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하늘과 땅도 양과 음인데 이들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자와 자동차, 정신과 육체의 경우와 다를까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양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구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구 곳곳에서 그 에너지와 균형을 이룬 것만큼만 각각 나름대로의 계절을 형성해 갑니다. 이때 지구 또한 자동차처럼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구 스스로가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산 옥수수를 한국에 심거나 한국산 옥수수를 미국에 심으면 그 옥수수들은 잘 자라지 못하지만 미국인 또는 한국인이 미국산 옥수수는 미국에, 한국산 옥수수는 한국에 심으면 그 옥수수는 잘 자란다는 그 이치와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역시 음양, 두 번째는 음양과 오행, 세 번째는 하늘과 땅, 즉 천간과 지지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양과 지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이죠.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균형이 없다면 이미 음양은 논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이 말은 곧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우주의 존재 원리는 음양의 균형이 핵심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음양을 균형, 변화, 인식 등을 기준으로 정의를 해보면 음양이란 균형을 이루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인 두 기운이며 이는 우주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도 음양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양의 변화 원리이며 또한 음양의 작용력이고 음양이 존재하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음양의 근본적인 성질을 보면 음양은 남녀가 평등하듯 평등성을 가지고 있고 동과 서, 밤과 낮 등과 같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자와 자동차가 하나 되어 속력을 내듯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 삶을 지향하듯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말은 음양이 질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라는 말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완결이라는 말은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짝 또는 결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품고 있는 작용력입니다. 이처럼 음양의 변화 원리를 평등성, 상대성, 완결성인 음양의 3원리로 설명을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원리는 동시에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균형을 이룬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음양의 변화 원리이자 음양의 3원리, 즉 음양의 작용력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론의 매우 중요한 바탕을 이룹니다. 특히 오행의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등 오행의 변화를 보이는 바탕에는 역시 균형을 이룬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작용력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천변만화를 보이는 변화 속에서도 음양의 변화 원리에 의해 음양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생명성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 이것이 작용력이며 음양이 생성, 변화, 소멸을 보일 수 있는 조화력의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